여러분은 혹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1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한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8세 직장인 김지연님의 사연입니다. 결혼 10년, 매달 월급 30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생활비 보태라는 말씀에.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숨겨두셨습니다. 총 3억 6천만 원. 그 돈으로 시동생 집을 사주셨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원에 제출한 통장 내역을 본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2014년 3월. 저는 28살이었어요. 맞선으로 남편 박준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박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거든요. 지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준수 씨는요? 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석 달 동안 만났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데이트했어요.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5월 어느 날. 준수가 청혼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6월. 남편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 시아버지 박철수 씨.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뭔가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지연 씨, 앉아요. 네. 직업이 뭐라고 했지? 은행원입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아? 저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300만 원? 괜찮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표정의 의미를. 우리 준수가 벌이가 좀 적거든. 150만 원밖에 못 벌어. 네? 그래도 괜찮지? 지연 씨가 더 많이 버니까. 네, 괜찮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데 돈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12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지연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준수 씨.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어요. 보증금 1억 원. 제 적금 3천, 남편 적금 2천, 양가 부모님 도움 5천. 여보, 우리 집이야. 응, 예쁘다.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1월, 결혼한 지 한 달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준수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데요.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먼저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지연아, 너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했지? 네. 그거 어떻게 쓰고 있어? 생활비로 쓰고 조금 저축하고 있어요. 생활비로 얼마나 써? 한 200만 원 정도요? 그럼 100만 원은 남네? 네, 그걸 저축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지연아, 그 돈 나한테 줘. 네? 생활비 보태야지. 사실 우리 형편이 안 좋거든. 무리해서 너네 결혼 준비하는데 돈 보태고 더 힘들어졌어. 어머님, 그건 왜? 시어머니한테 못 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줄 수 있지? 하지만 저희도 저축은 나중에 해. 지금은 가족 먼저 챙겨야지. 저는 난처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요구를 하시다니. 어머님, 남편이랑 상의하고. 상의? 준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나한테 보내. 알았지? 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내 월급에서 100만 원을 달라시는데. 그래?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그러시면 드려야지. 하지만 우리 형편이 안 좋은 거 알잖아. 조금만 도와드리자. 알았어. 남편도 찬성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2월부터 시어머니께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금액을 조정하던지 거절하던지 했었어야 했는데 싫다는 말을 워낙 잘 못하는 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시어머니와도 관계가 나빠지는 게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엄한 아버지 옆에서 자기 목소리 한번 내본 적 없는 어머니 영향일까? 저도 제 주장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이 살아서서 그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아요. 3월.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100만 원으로는 부족해. 네? 150만 원으로 올려줘. 어머님, 그럼 저희는 뭐가 문제요? 너 3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주면 150만 원 남잖아. 생활비는 준수 월급으로 쓰면 되지. 150만 원이면 충분해. 하지만 지연아,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들어? 아니에요. 그럼 다음 달부터 150만 원 보내. 알았지? 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150만 원을 달라시는데 150만 원? 응,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시대. 여보, 이러면 우리 저축을 못해. 조금만 참자. 어머니가 힘드신 거야. 알았어. 4월부터 15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 150만 원, 제 월급에서 남은 15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빠듯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조금만 아껴 쓰자. 응. 외식은 완전히 끊었어요. 옷도 못 샀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2016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시댁에 세배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올해도 잘 부탁해.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설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잠깐 나와봐. 네? 부엌으로 갔어요. 지연아, 너 회사에서 상여금 받지? 네, 명절 때 1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거 나한테 줘. 어머님, 그건 왜? 못 줘? 아니요. 그럼 내일 보내. 네. 다음 날 상여금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3월.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150만 원으로는 모자라. 어머님, 또요? 200만 원으로 올려줘. 어머님, 그럼 저희는 100만 원밖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둘이서 밥만 먹고 자면 되지. 하지만 지연아, 시집 왔으면 시댁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네. 그럼 다음 달부터 200만 원 보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200만 원을 달라시는데 200만 원? 응, 우리 어떡해. 일단 드리자. 어머니가 그만큼 필요하신 거겠지. 여보, 우리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아껴 쓰면 돼. 조금만 참자. 알았어. 4월부터 20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 150만 원에서 50만 원 저축, 제 월급에서 남은 10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보, 전기세 나왔어. 얼마? 8만 원. 그럼 이번 달 식비를 줄이자. 매일 라면만 먹었어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여보, 내 구두가 다 닳았는데 조금만 더 신어. 돈 없어. 알았어. 저는 회사에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연 씨, 구두 좀 바꾸시지. 네, 곧 바꿀게요. 창피했습니다. 7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병원 가야 해.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무릎이 아파.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수술이요? 수술비가 500만 원 든대. 500만 원요? 너 돈 있지? 빌려줘. 어머님, 저희는 돈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너 은행원이잖아. 대출 받아. 대출이요? 대출 받아서 나한테 줘. 나중에 갚을게. 어머님, 지연아, 시어머니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며느리가 외면해? 아니에요. 그럼 이번 주 안에 500만 원 보내. 네.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시어머니께 보냈어요. 잘 받았어. 고마워. 어머님, 수술 잘 받으세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응? 아, 괜찮아.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수술? 아, 수술 잘 받았지. 그런데 무릎에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수술 안 하신 거 아닌가? 의심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10월, 시동생 박준호가 결혼했어요. 형님, 올케 축하해주세요. 축하해, 준호야. 결혼식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아, 준호 결혼 축의금 얼마 냈어? 저희 30만 원 냈어요. 30만 원? 그게 뭐야? 100만 원은 내야지. 어머님, 저희 형편 핑계 대지 마. 준호가 네 시동생인데. 알겠습니다. 70만 원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달은 빚을 내서 살았어요. 12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준호가 신혼집 구한대. 네? 전세금이 모자란데 1,000만 원만 빌려줘. 어머님,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또 대출 받아. 어머님, 이미 대출이 500만 원. 그럼 1,500만 원으로 늘려. 은행원이면 대출 쉽게 받을 수 있잖아. 어머님, 지연아, 시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저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으로 늘렸어요. 시동생한테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올케, 고마워요. 응.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2018년. 결혼 3년 차였어요. 저는 매달 200만 원을 시어머니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총 7,200만 원. 거기에 대출 1,500만 원, 축의금, 명절 용돈. 시댁에 쓴 돈이 1억이 넘었어요. 저희 생활은 피폐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적자야. 얼마? 20만 원. 카드 돌려막게 하자. 그것도 한 개야. 우리는 카드 빚이 300만 원이 됐어요. 3월. 저는 시어머니께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제 더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형편? 너 300만 원 버는데 무슨 형편? 어머님, 매달 200만 원을 드리고 나면 저희는 그게 뭐가 문제야? 시댁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죠. 야, 김지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렸어요. 시집온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 250만 원 보내. 알았어? 네? 250만 원. 물가도 올랐는데 200만 원으로는 부족해. 어머님, 그럼 너희는 50만 원으로 살면 되잖아. 어머님. 지연아, 내 말 안 들을 거야? 아니요. 그럼 다음 달부터 250만 원 보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250만 원? 어떻게 살아?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250만 원을 달라시는데 250만 원? 우리 어떡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드리자. 여보, 우리는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봐.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당신 어머니잖아. 미안해. 저는 화가 났어요.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4월부터 25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 1,500만 원에서 100만 원 저축 명목. 제 월급에서 남은 50만 원. 합쳐서 5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핸드폰 요금, 고정 지출만 30만 원, 식비는 20만 원, 하루 식비 6,600원.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 편의점 도시락. 매일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지연 씨, 많이 마르셨네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도 너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영양실조였던 거죠. 7월.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지연 씨! 동료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지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최근에요.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영양실조예요. 제대로 식사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망가져요. 네. 영양제라도 드세요. 그리고 고기, 과일 꼭 챙겨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영양제는커녕 제대로 된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8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해외여행 가려고. 네? 친구들이랑 일본 가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근데 여행 경비가 좀 모자라. 200만 원만 보내줘. 어머님, 저 지금 병원비도. 병원비? 무슨 병원비? 제가 쓰러져서. 쓰러졌으면 병원 가지 말고 집에서 쉬지. 병원비 아까워. 어머님, 그래서 200만 원 보낼 수 있어 없어? 저희 돈이 정말 없어요. 돈 없단 소리 좀 그만해. 카드 긁어. 카드도 한도 다 찼어요. 그럼 현금 서비스 받아? 어머님, 지연아, 시어머니가 평생 한 번 가는 해외여행인데 며느리가 돈 안 되죠? 죄송합니다. 결국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 이자가 장난 아니었어요. 월 이자만 10만 원. 여보, 이러다 우리 망해. 조금만 참자. 언제까지 참아? 언제까지? 저는 폭발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뭐래? 매달 250만 원씩 가져가고 추가로 200만 원 더 달라고 하고. 어머니도 힘드신 거야. 힘든 건 우리야, 우리.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019년 3월. 시동생 박준호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형님, 올케, 집들이 왔어요. 그래, 축하해. 집에 들어가는데 놀랐어요. 여기 몇 평이야? 34평이요. 전세로 구했어요. 전세금이 3억이요. 비싸죠? 3억. 제가 시댁에 보낸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어떻게 3억을 마련했지? 시동생은 회사원이었고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어요. 올케는 전업주부. 저축했다고 해도 3억은 무리인데. 거실을 둘러봤어요. 새 소파, 새 TV, 새 냉장고. 와, 다 새 거네. 네, 결혼하면서 다 샀어요. 돈 많이 들었겠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네, 가구값이랑 전자제품값 다 내주셨어요. 얼마나?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시어머니한테 그런 돈이 있었나? 제가 매달 보낸 돈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준호한테 2천만 원을 주셨대? 그래? 어머니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 글쎄,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생활비 보태라고 해서 내가 매달 250만 원씩 보냈잖아. 근데 준호한테는 2천만 원을 주시고? 어머니가 그동안 저축하신 거 아닐까? 저축? 우리 돈으로? 지연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생각해? 저는 화가 났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4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님, 준호 집 다녀왔어요. 그래? 좋아? 네, 좋던데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조금. 2천만 원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그래? 준호가요. 그래, 좀 도와줬어. 어머님, 그런 돈이 어디 있으셨어요? 있으면 있는 거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지연아,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참견해?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앞으로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생활비 보태라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쓰고 모은 건가? 그럼 저는 뭐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박순자 고객님 통장 관련 업무 보시는 거죠? 네? 박순자요?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잠깐만요. 박순자가 누구죠?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서 혹시 우리 시어머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직원이 당황했어요. 왜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이상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 은행 계좌 어디 쓰셔? 왜?
그냥 궁금해서. 우리 은행 아닐까? 내가 다니는 은행? 응, 네가 은행원이니까 거기 쓰시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뭔가 찝찝했어요. 혹시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신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0월, 시동생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시댁에 갔어요. 준호야, 1주년 축하해. 고마워요, 형님.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차 바꾸고 싶다고 했지? 네, 엄마. 근데 돈이... 괜찮아. 엄마가 사줄게. 진짜요? 응. 2천만 원짜리 사. 우와, 엄마 최고. 저는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차를 사주신다고요? 응. 준호 차가 너무 낡았어. 어머님, 그런 돈이 어디 있으세요? 있으면 있는 거지 왜? 저희는 매달 250만 원씩 드리는데. 그래서? 그게 뭐? 그 돈을 쓰시는 게 아니었나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지연아, 그 돈은 내가 모아뒀어. 네? 생활비? 처음엔 부족했는데 나중엔 이리저리 융통이 좀 되긴 했지. 그래서 네 돈은 내가 따로 모았지. 그럼 저는요? 너는 시집 온 며느리잖아. 시댁 도와야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아, 준호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형보다 공부도 잘했고 의사 며느리라도 받으려면 모아둔 게 있어야 될 거 아냐. 너희야 평범하게 결혼해서 그렇다 치지만 준호가 의사 며느리라도 데려오면 어쩔 거야? 그때 가서. 그래서 그랬지. 그리고 장남은 원래 부모나 다름없이 동생들 살피고 하는 거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보낸 돈이 다 시동생한테 간 거야? 분노가 치밀었어요. 2020년 1월.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업무 중에 박순자 고객의 통장을 보게 됐거든요. 이게 뭐지? 통장 명의는 박순자. 하지만 입금 내역이 이상했어요. 2015년 1월, 2019년 12월, 매달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제가 보낸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잔액 3억 6,100만 원. 3억 6,100만 원? 이게 내가 보낸 돈? 손이 떨렸습니다. 출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2018년 12월 3억 출금, 사유 박준호 전세금. 2019년 3월 2천만 원 출금, 사유 박준호 가구 구입. 2019년 10월 2천만 원 출금, 사유 박준호 차량 구입. 시동생한테 다 간 거잖아. 눈물이 났어요. 저는 통장 사본을 몰래 출력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뭔데?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어머니가 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셨어. 3억 6천만 원. 지연아, 그리고 그 돈으로 시동생 전세 빼주고 가구 사주고 차 사주셨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나 10년 동안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어. 병원에 실려갔어. 알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가 무서웠어. 무서워? 당신 어머니잖아.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집안이 난리가 나서. 그래서 10년 동안 나는? 남편이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왜? 이거 설명해 주세요.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확인하더니 웃었어요. 오, 이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 제가 은행원이에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문제요? 제가 10년 동안 보낸 돈을 한 푼도 안 쓰셨잖아요. 그래, 안 썼어. 모았지. 왜요? 생활비 보태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핑계고.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준호 결혼자금 모으려고 했어. 그럼 저는요? 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당연히요? 그래, 당연하지. 시집 왔으면 시댁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님, 그건 사기예요. 사기? 하하, 웃기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드리는 게 무슨 사기야?
어머님! 지연아, 너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노려봤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만 가봐. 보기 싫어. 어머님! 나가! 저는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시어머니 돈 가로채기, 며느리 월급 착취.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시댁에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나 강요에 의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거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사건이신가요? 시어머니가 제 돈을 10년 동안 가로챘어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앉으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죠? 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10년 동안 매달 보낸 돈, 총 3억 6천만 원. 시동생한테 간 돈.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님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정말요? 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전액이요? 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10년 동안 사기를 당하셨으니까요.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총 4억 1천만 원?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고소할 거야. 뭐? 변호사 선임했어. 지연아, 그러지 마. 왜? 10년 동안 당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 지연아, 당신도 어머니 편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내 편 들어줘, 제발. 남편이 한참을 맘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응,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미안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2020년 3월 15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청구 금액 3억 6,100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김지연,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소송 걸었어요. 소송? 너 미쳤어? 10년 동안 당했어요. 이제 그만 당하고 싶어요. 너 이러면 우리 집안 망가진다. 이미 망가졌어요. 뭐? 어머님이 망가뜨리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4월 20일, 첫 재판날이었어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원고 측 주장하세요. 제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원고 김지연은 2016년부터 2020년 10년간 피고에게 총 3억 6,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피고는 생활비 보태라며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저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통장 사본을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시어머니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는 가족 간의 증여입니다. 증여? 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들인 돈입니다. 자발적으로?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판사님, 자발적이 아닙니다. 피고는 생활비 보태라며 강요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을 제출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들. 지연아, 이번 달 돈 보냈어? 생활비 모자라. 빨리 보내. 돈 안 보내면 집안 망간다. 판사님이 문자를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강요로 보이는데요. 판사님, 하지만 시어머니 변호사가 말하렸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충분합니다. 다음 재판인 5월 10일입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쫓아왔어요. 지연아! 소송 취하해. 내가 1억 줄게. 1억이요? 응, 1억이면 충분하잖아. 어머님, 제가 보낸 건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1억이면 많은 거야. 안 돼요. 야! 전액 반환받을 거예요. 위자료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5월 10일,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피고의 출금 내역입니다. 통장에서 시동생한테 간 돈, 전세금 3천만 원, 가구 구입비 2천만 원, 차량 구입비 2천만 원. 피고는 원고의 돈을 자신의 아들에게 사용했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100만 원을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5천만 원 지급하라. 총 4억 1,100만 원. 땅땅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시어머니는 돈을 갚았습니다. 4억 1,100만 원.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진짜 받았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돌려받은 제 돈. 남편과 저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끼리 살자. 응. 전셋집을 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나머지 돈은 저축했어요. 여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게.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맛있다. 10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지금은 2025년 12월 25일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이직해서 지금은 월급이 300만 원이 됐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요. 가끔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와요. 형수님, 형님,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당한 걸 5년 만에 용서할 순 없어요. 어쩌면 평생 용서 못할지도 모릅니다.